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토크쇼 뉴스토커 제7화를 시작합니다. 네, CBS 노컷 뉴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커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웅 기자입니다. 진짜 언제 겨울이었냐는 듯 봄이 왔는데 오늘은 살짝 좀 어두침침하면서 이제 봄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봄비가 내리면 이제 처녀들의 마음도 들썩들썩거리고 총각들의 마음도 덜렁덜렁거리고 그런 계절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봄이 오는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남녀들 처녀 총각 조심하시고요. 유부남 유부녀들도 아주 어딘가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계절인데 나가면서 들어야 할 팟캐스트가 바로 뭐지요? 뉴스토커를 들어야죠. 그렇죠. 예. 뉴스토커입니다.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CBS 노컷 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예, 반갑습니다. KBSN 스포츠의 소준일입니다. 목소리 그냥 왜 깔아? 너무 깔아. 나는 높이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이분은 소준입니다. 예, 봄이죠. 예, 많은 처녀들의 아가씨들의 관심과 사랑과 격려와 연락을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죠. 2주 전에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공식적으로 정리했다고. 오케이. 정리를 했다기보단 정리를 당한 거죠. 네. 어쨌든 이게 역시 카사노바가 이런 얘기를 잘하잖아요. 본인이 끝냈다기보다는 정리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카사노바가 몇 명의 여자를 사귄 줄 아십니까? 모르겠네. 몇 명이에요? 저도 몰라요. 1000명 아니에요? 1000명? 한 뭐 10,00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만 명? 10,000명으로 사실 하려면은 그건 거의 미친 겁니다. 매일 1년에 365일이에요. 소준일 캐스터도 설마 카사노바처럼 하겠어요? 저는 한 분한테 올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야. 왜 그러세요, 진짜? 카사노바까지는 아니고 바람둥이 아니죠. 특징이야. 친구들이 나는 한 분에게 한 분에게 하고 그리고 나는 까였다. 그 상대방한테 상처를 끝까지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언론의 왜곡 보도입니다. 우리는 뭐 진실만을 추구하는 뭔가 방송이야. 진실이에요. 진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들이 그리고 데이트 코스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장소가 시범 경기가 열리고 있는 야구장입니다. 예, 맞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저는 지난주에 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어디 가셨어요? 전 목동 넥센과 두산. 넥센 네. 두산. 그래서 홍성현 선수가 홈런 치는 장면까지 보고 홍성흔 아닙니까? 홍성은 네. 내가 누구를 홍성현. 홍성현은 중앙일보 회장 아니야? 거기 석현이야 거기 또 나 이거 아무튼 홈런 치는 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많던가요? 사람 많더라 추운데 많아요. 그리고 닭들 엄청 먹더라고 나 진짜 닭 먹으러 가나봐. 제가 오면서 지하철에서 잠깐 그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 타면은 안내방송. 안내방송처럼 그 방송 틀어주는 거에서 모니터에. 예. 별그대 열풍 때문에 중국에서 치맥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3시간 동안 줄을 서서 먹는데요. 그거 이미 3주 전에 나온 기사야. 아, 그래요? 3주 전을 달리고 이미 있네요. 3주 전에.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프로야구 이별의 아픔에 한 2주간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 정신 못 차려서 아나운서가 지금 본 거겠지. 자, 어쨌든 소띠에 태어난 손아운서의 또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 전망을 저희가 약간은 성급하지만 그래도 다들 궁금해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또 스토커에서 빙상연맹의 어떤 개혁이랄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해. 그 전에 그래서 그 빙상연맹에 대한 얘기를 먼저 임종률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시고요. 속보죠, 속보. 나름대로 개혁을 한다고 해서 빙상연맹의 부회장 전명규 부회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빙상 기자 간담회가 있었죠. 그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그 한국 쇼트트랙을 이끌어왔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전명규 부회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치 올림픽 기간 내내 쇼트트랙 때문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하면서 엄청 잘했잖아요.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금메달 하나도 못 땄는데 메달 하나도 못 땄는데
금색의 동메달 1개 네. 이렇게 따내면서 국민 감정이 폭발을 했죠. 왜 저렇게 훌륭한 선수를 그렇죠. 러시아로 떠나 보냈느냐? 그렇죠. 우리 빙상연맹 뭐 했느냐? 그렇죠. 이런 그 원성과 이런 그렇죠.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났죠. 거기에 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맞습니다. 과정에 부조리가 없었냐 조사해 봐라. 네. 이런 엄명까지 떨어지니까 빙상연맹이 화들짝 놀라서 네. 그 이제 오늘 마침 이제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끝났죠. 네. 이제 우리 심석희 선수가 여자부 종합 우승을 예. 우리나라로서는 3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한 다음 날 이제 다음 날이 아니죠. 바로 오늘이죠. 오늘 그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빙상 발전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뭐 네. 이렇게 뭐 거기 기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 기자 뭐 그다음에 양국 연맹 사무국장 등등 해서 이러한 외부 인사까지 초청을 그러니까 초빙을 해서 개혁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안을 내놨는데 네. 저는 그 핵심은 바로 전명규 부회장의 사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그 사퇴 하나 한 분 예. 하시는 으로 해서 개혁이 됩니까? 글쎄 그건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전명규 부회장이 사퇴한 거는 사실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 씨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냐면은 올림픽 기간 그 전부터 계속 연맹의 고위 임원 그렇죠, 한 명이 한 명이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예. 전명규 부회장을 겨냥해서 한 얘기거든요. 전명규였습니까? 예, 뭐 그렇죠. 그 삼성 쪽이 아니고. 아니고요. 전명규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도 이제 올림픽 기간 끝날 때까지는 버텼어요. 전명규 부회장이. 근데 이제 모든 올림픽이 끝나고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끝나면서 이제 연맹에서도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니네 뭐 하나를 내놔라. 라고 해서 내놓은 게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명규 부회장 한 명이 물러난다고 해서 개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전명규 부회장 한 명이 물러난 것이고 그 밑에 사람들 아니면 그 관계자들은 계속 연맹 임원들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빙상발전위원회 여기에도 뭐 부회장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연맹 쪽 관계자들이 6명이나 포함이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래서 이게 그러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요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옹한 거지. 이거. 예. 이게 아유 이 전명규 부회장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예. 새로운 신인 선수도 발굴하고 그럼요. 그런 것도 중요한 지적인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개혁안이 나온 거는 사실 안현수의 활약과 남자 대표팀의 부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남자 대표팀이 부진한 것 그리고 안현수가 대활약을 펼칠 수 있게 러시아로 귀화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대표 선발전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당시 그 이후에 뭐 이정수 선수라든가 곽윤기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에 의해서 짬짬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이후로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구 노력을 해라라고 해서 마련된 게 그 이번 올림픽 대표 선발전이었어요. 네. 그 뭐냐면은 거기에 쇼트트랙이 사실 기록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기록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짬짬이를 막기 위해서 혼자 그 트랙을 돌아서 기록을 재서 그것도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혼자 보면 도는 거예요, 그게? 그럼요. F1인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쇼트트랙 종목이라는 게 순위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기록보다는. 근데 너 혼자 너무 돌아서 시끄러우니까. 말들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너 혼자 뛰어라. 그래서 그 기록도 그 대표 포함시켰네. 선발전 예. 그 점수 중에 반영이 됐던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들을 뽑았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개혁안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자 네. 쇼트트랙도 그렇게 뽑았나요? 그렇죠. 아, 근데 어쨌든 여자는 지금 심석희라는 그렇죠. 선수가 제 역할을 다 해주고 그렇죠. 있는데. 심석희, 박승희, 박승희 뭐 또 있잖아요. 김아랑 뭐 또 뭐 조혜리 있죠. 뭐 이런 선수들 잘 했죠. 근데 잘 했는데 남자만 유독 이렇게 까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공교로운 이유예요. 아. 뭐냐면은 곽윤기 선수라든가 아. 노진기 선수. 예. 특히 이 두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던 선수들인데 이 예. 선수들이 뭐 선발전 당시에 당일 컨디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되지 못했던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빠지니까
그 뭐 신다운이라는 선수가 에이스로서 나서긴 나섰죠. 근데 신다운 선수도 사실 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는 게 작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근데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운이 따랐죠. 뭐 쇼트트랙이라는 게 원래 앞선 선수들이 뭐 넘어지거나 뭐 변수가 이러면서 많죠. 뭐 어부지리로 뭐 우승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신다운 선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이스로 그러니까 대표 선발전 없이 자동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아. 근데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사실 에이스가 좀 우리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노진규 선수를 개인전에 좀 출전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노진규 선수가 훈련 암투병. 올림픽을 앞둔 훈련 전에 암투병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예. 팔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병원에서 치료를 하니까 고류암이라고 고륙종. 고륙종 오. 그 암이 발견이 되는 이런 어떤 이런 그 공교로운 사태들이 맞물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찬찬히 혹은 정밀하게 이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 감정에 의해서 뭐 우리 부진했는데 안현수는 저거 잘한다. 그러면 안현수를 내보낸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들불처럼 번지는 것들이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본말이 좀 왜곡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개혁안을 들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언제든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봤는데 이게 뭐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억지식으로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일어났다는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네. 그리고 김대용 기자가 얘기했듯이 네. 그 전명규 부회장의 공로도 적지 않거든요, 사실.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쇼트트랙의 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987년부터 그러니까 이 부회장이 87년부터 15년 동안 어떤 그 코치 감독을 하면서 2002년까지 하면서 뭐 김기훈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전희경, 뭐 안현수도 사실 네. 그 전 부회장이 키워낸 인물이라고 볼 수 네. 있어요. 네.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때 선발전 없이 어쨌거나 안현수가 대표로 선발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란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또. 네, 네. 예. 근데 어쨌든 안현수도 키워내고 사실 우리 쇼트트랙이 동계올림픽에 나온 26개 금메달 가운데 21개를 따냈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적잖은 역할을 한 게 전명규 부회장이다. 이거는 네. 뭐 빙상계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였냐? 이 사람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까 그 반대파들의 입김, 의견 이런 것들을 수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크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빈상연맹 회장은 누구죠? 김재열 회장이죠. 김재열 회장. 예. 김재열 회장님도 좀 뭔가 좀 나서야서 해야지. 뭐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김재열 회장은? 그러니까 사실 김재열 회장은 그 죄송합니다. 뭐 김재열 회장은 부회장한테 사실 맡겨놓고 말이야. 실무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실무적인 일은 부회장단이 하는 거죠. 어쨌든 부회장단이 하는데 난 책임을 지면 회장이 책임을 져야지 어쨌든. 그 사실 아. 이제 전명규 부회장이 그 사실상 전부터 회장이야. 2009년부터 계속 부회장직을 맡아왔고 네네네. 그 김재열 회장은 2011년인가 그때 왔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 그 동안에 저간에 어떤 그 부조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거는 조금 그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 예. 다만 김재열 부회장이 결단을 내려서 전명규 부회장이나 어떤 그 다른 임원들까지도 다 내쳐서 정말 처음부터 무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러한 각오를 갖고 개혁을 들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그러니까. 있죠. 저- 그런데 지금은 딱 한 명만 교체가 그렇죠. 된 것이죠. 전명규 안기원 그 안현수 아버님이 지목했던 예. 그 전명규 부회장만 지금 자진 사퇴하는데 어쨌든 누군가 떠나면 예. 그 자리를 누군가 또 새로운 사람이 채울 것이고 그 예. 새로움으로 해서 또 새로운 또 다시 다짐을 받아가지고 좀 다시 제대로 했으면 이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은 예. 이제 타도 안현수를 이기기 위해서 그럼요.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안현수 보기 좋게 우리가 눌러야 됩니다. 그렇죠. 왜, 왜 러시아 사람한테 우리가 음. 메달 뺏깁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또 우승을 했더군요. 그렇죠. 종합 우승 이번에도 7년 또 만에 우승을 싹쓸이 했더만 차지했죠. 또 사실상 그죠? 싹쓸이까지는 아니고 그래? 1000m에서 우승을 했는데 네네네. 그 나머지에는 메달 입상하지는 못했어요. 어. 500m도 1500m도 박세영한테 밀려서 4위에 그쳤거든요. 박세영 선수한테 밀려서. 근데 이게 뭐 골고루 성적이 좋으니까 그래. 지금 포인트 제로 하니까. 그렇죠. 예. 남자 선수들 중에는 특출난 선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 우리 뭐 노진규나 곽윤기 뭐 이런 선수가 있었다면은 사실 우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제 그 신다운 선수가 우승을 했고 그 전에 곽윤기 선수가 우승을 한 적도 있었고 우리가 사실 5년 연속 남자부는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것만 못했네. 그 올해는 사실 이제 그 역시 좀 밀렸던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안현수도 그렇게 특출나게 잘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1000m만 우승을 했고 나머지는 고르게 잘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 2위랑도 그 차이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은 우리 심석희 선수가 종합 점수 포인트에서 102점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2위가 박승희 선수인데 30점 가까운 점수 차로 이겼거든요. 근데 안현수는 63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수들하고 이게 월등한 기량차가 아니라 그 예전의 기량을 어느 정도는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 안현수를 따라잡을 만한 신진들이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빙상연맹이 다시 또 환골탈태 어쨌든 뭐 문제가 됐던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예. 이제는 또 지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야구와 빙상은 좀 안 맞는 전혀 뭐 종목이긴 접점이 하지. 전혀 이제 없는데? 빙상에서 네. 빙상이 이제 얼음판이 녹아서 녹아서? 야구장으로 간다는 거죠. 봄는 네. 녹듯이. 그렇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얼음이 녹으면 야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어디서 캠페인에서 나왔던 네, 얘기를 맞아요. 제가 잠깐 네. 패러디한 건데 이제 빙상이 그렇죠. 녹으면 이제 겨울 왕국 끝났습니다. 겨울 왕국 끝나고 네, 이제 봄왕국이 와야죠. 스프링 여름왕국. 스프링 시즌이 왔습니다. 베이스볼. 네. 자, 지금 연락에 시범 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간단하게 16일자 기준으로 순위는 상관없지만 한번 불러드리면 1등 공동 1등이 LG 롯데고요. 3등이 넥센, 공동 4등이 삼성 두산, 공동 6등이 SK NC, 기아까지 6등이네요. 그리고 현재까지 2년 연속 꼴등 한화가 이하 오픈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9등을 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시범 경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종규 기자? 글쎄요, 저는 시범 경기 솔직히 개인적으로 시범 경기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물론 그 뭐 시범 경기 잘하는 팀이 뭐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뭐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예. 그거는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 그리고 뭐 시범 경기 1등한 팀이 그 포스트 시즌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롯데의 지금 1등하고 있는 그렇죠, 팀이죠. 그렇죠. 예. 예. 롯데의 경우도 있었고 그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는 뭐 거기서 뭐 실력이 특출한 선수가 있다거나 예. 뭐 이게 그 만약에 특히 한화를 예를 들면은 한화가 지난 시즌하고 얼마나 달라졌느냐 뭐 이런 것들 체크하는 정도 이 정도라고 봅니다. 뭐 현재는 한화가 지난 시즌하고 달라진 스코어는 없습니다. 어쨌든 순위로만 따져서는 용병 정도가 6화를 치고 있는 용병 하나 그 선수만 눈에 띄는데 뭐 바로 전 돌리죠. 뭐 하나 팬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롯데 역시 첫 끝발 개끝발 항상 롯데는 봄대라는 예. 봄에만 잘한다. 제가 그 군 생활을 마산에서 했습니다. 그 마산에서 마산. 예, 마산에서 소방서에 있었어요. 동마산 소방서라는 곳에 있었는데 꿀보직이었네, 꿀보직. 아, 꿀보직이라뇨. 현역이에요. 소방서에서 아 이건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소방서, 제가 소방서? 군대 얘기할 때마다 저를 뭐 꿀보네, 부익 꿀보. 보듯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2급 받고 간 현역이고요. 이건 아.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시험까지 출정 중 꿀보라니. 무슨 소리? 아이 24시간 출동 대기하는 그런 대기만 하잖아. 그만 하잖아. 나갔어요. 왜 이러세요? 저 제일 많이 나갔을 때 하루에 20번도 나갔어요. 진짜? 예, 다 따라 나가요. 따라 나가기만 하는 거네. 아니에요, 진짜. 아, 왜 이러세요? 아, 되게. 불을 꺼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아이, 저도 했어요, 어쨌든 다. 예. 뭔 얘기하려고 그래. 아, 예, 알았어. 동마산 오케이. 소방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마산? 예, 동마산 소방서가 그 위치가 지금은 없어진 소방서인데 어디 썼냐면 마산구장 있죠. 그 네. 마산구장을 동마산 소방서가 같이 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롯데의 2군 경기라든지 지금 NC의 홈구장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롯데 2군 경기라든지 뭐 가끔씩 롯데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NC가 그렇죠. 생기기 전에는 제2의 그렇죠. 홈구장이 제2의 마산이었으니까 홈구장, 그렇죠. 그 마산에 와서 경기를 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항상 롯데 구단 버스가 들어옵니다. 네. 롯데 구단 버스가 들어오면 롯데 팬들이 또 극성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낙서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네네, 그렇죠. 예, 버스에 낙서가 많이 돼 있는데 한 80% 정도는 욕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으니까 암흑기는 암흑기의 아닌데 끝이죠. 암흑기가 이제 막 2008년부터 끝난 거 좋았는데 같은데? 2007년까지는 암흑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낙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욕설부터 그거 지웠나요? 안 지우고 그거 그냥 지우는 업무였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뭘 그걸 왜 지웁니까? 소방차에 써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그렇죠. 롯데의 봄 성적에 대해서 이제 그 버스에도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표출이 돼 있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별명이 봄대죠. 그렇죠. 봄에만 자라는 봄대. 롯데. 예. 봄 끝발이 개 끝발. 이런 인식 좀 있었죠.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야? 나는 그걸 듣고 싶은데. 롯데가 가끔씩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그 종합운동장이죠. 마산 종합운동장에 이제 주차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주차 공간을 어쨌거나 저희가 틔워줘야 되기 때문에 소방차들이 다 밖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너무 많으면은 출동이 걸렸을 때 못 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출동 자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이제 소방차가 나가 있어. 예, 그렇죠. 인근에 있는 센터라든지 아니면 근방에 그냥 대기를 나가 있어요. 대기를 나가 있는데 롯데가 이기는 날은 괜찮습니다. 롯데가 이기는 날은 괜찮은데 만약에 롯데가 집니다. 롯데가 지면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안 비켜줘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저희가 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롯데가 졌는데 소방차 출동이 중요하냐고 안 비켜줍니다. 사람들이. 구시켜야 돼. 그 저희 소방서 화장실을 이제 공용으로 같이 썼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번씩 이제 10,000명 이상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들어오니까 2만 명. 소방서 화장실이 정말로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것처럼 변합니다. 그거 치우는 건 사실 또 다 저희가 치우거든요. 그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제가 했죠. 네, 저희 짬이 안 되니까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마산 경기장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는 군인이었다. 예, 그렇죠. 꿀보네 예. 꿀보. 이게 꿀. 아 무슨 꿀보예요? 2만 명의 배설물을 치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꿀보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아이고 고생하셨네. 마산 경기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되는데. 치러지잖아. 올 때마다 난리 나는 거지. 그렇죠. 올 때마다 난리 나는 거죠. 보고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군 생활에 그거 한 내가 보기엔 한 20번 되나? 20번 안 됐을 것 같은데. 거의 군인이 몇 명 있어요? 한 번만 해보세요. 예? 몇 명 있어 거의 군인이. 그 안에 있던 군인이 4명 있었습니다. 야. 1년에 4명에서 10번. 그걸 다 치웠어요. 1년에 10번 하고 350일은 편하 꿀보. 에헤이, 왜 이러세요 진짜. 꿀보네. 오케이. 아무튼 그만큼 롯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게 보면 많다. 예, 열정적인 분들이 많았죠. 분인데 예. 올해는 아무튼 시범 경기 역시 봄대답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자, NC는 또 사실상 작년에도 잘했어요. 사실 그럼요. 신생팀이 역시 지금 시범 경기에도 나름대로 6등. 이재학 선수의 실력이 녹록치 않더라고요. 녹슬지 않고 잘 던져주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명훈 기자? NC 저는 NC도 약간 더 돌풍을 일으킬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NC가 이제 지난해 사실 이제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연패했었죠. 연패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연패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쨌든 친생팀 최고 승률을 기록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고 승률이에요. 깼어요. 최고 승률. 예. 최고 승률인데 예. 4를 넘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탄탄한 그 전력을 갖추고 있다. 신생팀이라 얕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올해 이제 뭐 수능을 한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모의고사를 한번 치렀고 올해 2번째 시즌인데 지난해 이상의 성적을 낼 것 같고 이제 김경문 감독이 이제 3년 계약을 하면서 이제 3번째 시즌 때는 포스트 시즌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2번째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라도 올해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은 이제 목표는 아마 5할 승률일 겁니다. 그러니까 5할 승률을 하면은 지금 뭐 9개 팀이기 때문에 그 포스트 시즌 진출을 장담은 못 하더라도 내년을 위한 어떤 그 발판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녹록치 않은 전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FA로 참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온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뭐 이종욱 이정욱, 선수, 손시현 뭐 선수 이런 선수들 갔잖아요. 예, 뭐 이 선수들이 이제 기량도 기량이지만 이제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NC에 있는 젊은 선수들에게 좀 전수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김경문 감독이 두산에 있을 때 이종욱 선수랑 손시현 선수랑 맹활약을 했었거든요. 사실 애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 밑에서 또 이 선수들이 얼마나 또 이제 그리고 FA 첫 해 아닙니까? 저희가 네. 돈을 이제 30억 뭐 이 정도씩 받은 선수들이니까 돈값을 해야 하는 이런 또 부담감도 있고 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긍정적인 평가였고 어쨌든 그렇지만 여전히 현재까지 성적으로는 못 올라오는 한화. 최근에 이제 김승현 회장은 어떤 집행유예를 풀어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는 그룹 차원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야구만 좋아지면 될 것 같은데 김은용 감독이 올해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언급까지도 해보고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시범 경기에서는 여전히 9 구단 중에 9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손아운서 예. 하나 싫어하더라도 뭐 한번 이것도 멘트 한번 오해입니다. 쳐봐. 저는 싫어하는 구단이 없고요. 왜 오늘 이렇게 다들 저를 아니 물어뜯으려고 고향이 그러세요? 어디예요? 아, 예. 고향이 저는 그쪽이네. 경상도예요. 예. 경상도 어디? 예, 경상도 진주입니다. 진주. 예. 진주. 지금 뭐 문석 집에서도 제가 지금 가깝고.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운석을 문석 찾으러 가야 돼, 되는데 운석.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럼 한화가 운석이 될까요? 하나가 FA 좋은 선수들 2명을 데리고 왔죠. 그래. 근데 일단은 유현진이 마련해 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야구가 사실은 그 한 경기를 했을 때 가장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농구 같이 한 명의 에이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라 여러 명의 선수가 이제 골고루 좋은 기량을 보여줘야 되는 스포츠인데 사실은 한화에는 아주 특별한 에이스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김태균 선수가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좀 뎁스의 보강이라 그럴까요? 그런 쪽에서의 보강은 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이용규와 정근우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번 시즌부터 뭔가 좀 극적인 변화가 갑자기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선수들이 임정률 기자께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지금 얘기할게요. 예. 내가. 테이블 뭐예요? 세터, 예,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저는 한화가 지난해만큼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한화 구단도 돈을 쓸 때는 쓴다 이런 거를 보여줬죠. 보여줬고, 예. 자기도 그러니까 이게 쓰나? 그러니까 어쨌든 네. 쓰긴 썼잖아요. 쓰긴 썼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주는 자극이 저는 클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저는 그 이번에 합류한 그 펠렉스 피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용병. 예, 흑인 선수인데 그 좌타 왜요? 나 그냥 흑형 한번 하고 어쨌든 흑형. 흑형. 그러니까 이 흑형 피에 선수가 예전에 제이 데이비스라는 예. 아주 걸출한 용병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라면을 좋아하던 그렇죠. 제이 데이비스 누굽니까? 1999년에 입단하자마자 한화를 우승으로 이끈 그렇죠. 바로 그 선수예요. 한화가 1999년에 우승했나? 우승했죠. 유일한 우승이죠. 유일한 우승을 했죠. 그때 롯데를 꺾고 그렇죠. 그때 그랬었죠. 데이비스 예. 그 네. 친구였어요? 데이비스하고 로마이어, 로마이어가 있었죠. 거포 로마이어 40홈런을 때렸던 그리고 투수들도 좋았어요. 뭐 정민철, 송진우, 구대성. 구대성 뭐 이런 선수들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었어요. 한화. 한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예전 데이비스의 느낌이 솔솔 풍기고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이 공수주를 다 갖춘 그래? 삼박자를 갖춘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선수가 아까 얘기했던 타율 6할을 치고 있고 그리고 홈런도 지금 2개인가를 때렸어요. 뭐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타격에서만큼은 일단 재능을 보였고 그리고 발도 빠릅니다. 발도 빨라요. 지난해 그 트리플 A에서 뛰면서 도루를 38개인가 했거든요. 30개 이상 도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고 그다음에 뭐 수비에서도 중견수를 충분히 맡을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한화에서 사실 한화의 구멍이 또 3번 타자라는 그리고 좌타자 뭐 이런 구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거를 메워준다면은 4번 김태균, 5번 최진행 예. 이렇게 강력한 타선이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손아운서도 얘기했다시피 정근우, 이용규 이 선수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 작년까지는 그렇게 성적이 출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작년 선수들이 조금 부진했죠. 그렇죠. 작년에 부진했죠. 근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멤버들이에요. 경험은 일단 풍부한 선수들이고 할 때는 해주는 선수들입니다. 야구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1, 2번에 배치가 돼서 테이블 세터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은 뭐 피해
김태균, 최진행 3, 4, 뭐 이런 선수들이 밥상을 차려놓은 밥상을 어. 아주 먹음직스럽게 먹어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음. 작년에 한화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테이블 세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루를 못하니까 김태균 이 홈런 타자가 따콩따콩 이렇게 단타를 치는데 집중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그렇지, 왔었거든요. 사실 1번 타자가 작년에 참 없었죠. 이대수 선수가 잠깐 보기도 했었고 그렇죠. 뭐 오선진 선수가 보기도 했는데 이런 선수들이 다 1번 타자의 전형적인 그렇죠, 이미지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이 선수들은 하위 타선에서 해줄 선수들 그리고 예. 이 선수들이 포지션이 유격수 뭐 3루수다 보니까 유격수는 사실 수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1번 타자로 제 역할을 해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뭐 이용규, 정근우 이런 선수를 해준다면은 잘할 것 같아요. 하나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하나도 어쨌건 뭐 대전구장 개장 새롭게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MLB급으로 메이저리그급으로 꾸몄기 때문에 선수들이 새 기분을 가지고 지난해만큼의 어떤 그런 무기력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펠릭스 피에가 오툴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파이브 툴 플레이어. 플레이어. 툴 예. 플레이어. 5툴 플레이어. 타격의 정확성과 파워, 수비와 송구 능력, 주로 능력을 고루 갖춘 야구 선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야구의 모든 것을 갖춘 선수라고 보면 되는 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멀티플레이어 그렇죠, 완전한 멀티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가 네. 돼버린 완벽체죠, 완벽체. 완전 임종률 기자계의 멀티플레이어 아닙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제가. 않습니다. 띄워주려고 하는데 나 진짜. 그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럼 펠릭스 피에 선수가 어쨌든 주목해야 할 용병 선수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 그리고 한화 선수들이 사실은 외야 수비가 참 불안했었어요. 그렇죠, 불안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용규 선수와 펠릭스 피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음. 그런 부분에서의 불안함도 외야수입니까? 좀 지울 피해도? 수가 피해가 있겠네요. 아주 꼭 중간수를 영어 맡았죠. 피해 그 친구 아니 그거 아닙니까? 아니고 네. 아무튼 이용규하고 펠릭스 피에가 외야수. 그럼요, 예. 아 그렇구나. 최진행 선수도 외야수 아닙니까? 그 최진행 선수가 네, 수비가 별로 안 좋아. 수비가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 5툴이 안 되는구나. 그럼요. 걔는 한 2툴 정도 되는구나. 2툴 정도. 그 정도. 장타력. 장타력, 타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야구 구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좋아지는 중에 또 저희가 제가 야구 구장 얘기하면 어느 팀이 떠오릅니까? 손아무서? 참 김대훈 기자께서 좋아하시는 프라이드. 아무튼 기아의 챔피언스 필드. 예. 그 야구 구장이 지금 뜨거운 관심과 거기도 메이저리그 수준으로 그럼요.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었죠. 이제 필요한 거는 실력이다. 예. 이제 갖출 건 다 갖췄다. 이제 이렇게 지금 광주에서는 지금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동열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한계거든 한계. 저도 한계거든요. 이제 선동열 안 되면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김대훈 쓰면 좀 기자가. 너무 세지만 뭐 하는데? 한계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야구지만 그래도 기아가 그래도 뭐 회사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예. 그 1,000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구장도 이렇게 딱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광주 시민들이 해주는데 결국은 성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꼴등이야 또 시범 경기에서 그래서 굉장히 꼴등은 지금 아니죠. 하나 꼴등. 네, 하나가- 공동 6등이니까 사실상 꼴등이지 예, 뭐. 그렇죠. 그래서 기아의 전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아운서? 글쎄요. 일단은 임종률 기자께서 도입부에 말씀을 해주셨던 이 시범 경기의 성적 아직까지 뭐 6경기밖에 안 했으니까요. 뭐 시범 경기가 정규 리그도 아니거니와 예. 그래서 뭐 현재 보이고 있는 승패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까지는 맞아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이제 용병 이야기를 아까 하셨으니까 그렇죠. 기아 타이거즈의 용병도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이 홀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홀튼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 선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 과거에- 프로야구 다승왕 출신인데. 그렇죠. 예. 과거에 또 기아 타이거즈에 몇 년 전이었던가요?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선수도 광속구 투수라고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개막도 못하고 그쵸. 부상 때문에 네. 또 이탈을 했던 그런 전력도 제가 또 기억이 나고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라는 김대훈 기자께서 추억 좋아하시는 속에 있는. 검은 형님이 계십니다. 검은 형님이 좋아, 계신데 너무 좋아, 흑정.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형님이 이제 한 경기도 한 경기 던졌나요? 거의 성적이 없이 그냥 퇴출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상 전력이라 할까요? 특히 또 기아 타이거즈가 많은 부상 선수를 좀 달고 다니는 그렇죠. 구단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부상 선수들 때문에 망가진 거 예.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승 전력이다라고 음. 시즌 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이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큰 것은 풀 전력이 가동된 것이 사실은 한 5월 이후부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홀튼 선수가
다시 몸 상태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기아 타이거즈가 좀 관리를 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그 챔피언스필드 개장 2연전을 했는데 거기서 1무 1패에 그쳤어요. 기아가. 그러니까 그 손아운서가 얘기했던 대로 두 번째 2차전 두산과의 경기였는데 그때는 그 홀튼 선수가 좀 부진했고 그리고 그 전날 첫 경기 때는 사실 이제 그 이길 수 있던 경기였는데 9회 그 마무리 새 마무리죠. 어센시오 선수가 9회에 2점을 내주면서 졌거든요. 그 경기 막판에 9회 2점을 내주면서 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기아가 사실 그러니까 지난해도 마무리가 사실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마무리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송은범 뭐 데려오고 그렇죠. 뭐 앤서니 이후에 없었죠. 앤서니가 마무리 앤서니 갔죠. 퇴출됐죠. 갔죠. 퇴출됐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죠. 앤서니도 괜찮았는데. 참. 그러니까 이 어센시오도 사실 이제 어센시오 불안하면은 기아가 상당히 지난해 아픔까지 떠오르면서 굉장히 초반 고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아웃서 얘기했던 대로 홀튼 그리고 어센시오 이런 선수들이 얼마만큼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선동열 감독이 어느 해보다 열심히 훈련을 해서 뭐 그런 부분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딱 중계 처음 봤는데 네. 김진우 선수 던지는 거 봤거든요. 그렇죠. 공에 맞았잖아요. 삼성하고 이제 딱 쳤는데 이제 네. 정강이에 맞고 쓰러져가지고 그렇죠. 난리 놀란 거지. 그렇죠. 네. 김진우 선수가 그래도 빠지면 핵이잖아요. 핵. 그렇죠. 마운드의 핵이죠. 다행히 타박상으로 나와서 다행이지만 아무튼 기아는 부상과의 악연이 참 질긴 그렇죠. 악연이. 사실은 있네요. 운동선수들이 다 부상을 달고 살긴 하는데 유독 특정한 구단에서 부상 선수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뭐 축구 얘기로 넘어오자면 뭐 축구에는 이탈리아의 AC 밀란 같은 팀들이 그렇고 좀 팀의 그런 의료 체계들이 있죠.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는 생각이 뭐 좀 들고요. 어떻게 의료 체계로 갖춘다고 해서 어떻게 다치는 의료 체계가 거를 아니라 이게 뭐 그 트레이너라든가 그렇죠. 뭐 예. 이런 스태프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선수들의 컨디션을 어떻게 해요. 유지를 해줄 그렇지. 수 있느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 훈련 방법 그 팀의 훈련 그 독특한 그 훈련 분위기가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 훈련을 얼마만큼 세게 하느냐 아니면 뭐 또 훈련 다음에 많이 풀어주느냐 아니면 그 휴식 별로 없이 훈련만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선수들이 부상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아도 곰곰이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토크쇼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이버 여론조사를 제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1등이 역시 롯데. 아마 부산 팬들이 집중적으로 해준 것 같고 2등이 삼성, 예. 3등이 LG, 4등이 넥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여론조사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4강은 그래도 삼성인 것 같아요. 삼성이 1등, 2등이 한 넥센 정도로 한번 돌풍을 일으킬 것 같고 3등이 한 기아, 4등이 그래도 SK 정도. 저는 이렇게 그래도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임종윤 기자? 그래도 한번 뭐 감으로 얘기해야지 뭐 데이터보다는 그래도 임종윤 기자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거긴 한데 그래서 네. 저도 뭐 삼성은 뭐 이견이 없을 것 예. 같고 삼성, LG, 알지. 두산 기아. 기아는 없어. 이씨. 넥센 봅니다. 야이씨. 넥센. 자동차에 꼭 필요한 게 뭐야? 예? 자동차에 꼭 필요한 거라뇨. 기름 아닙니까 기름? 기름 말고 안에서 일단이다 할 게 뭐야? 아 이건 받을 수가 없네요. 그 기아잖아. 자 손아운서는 저는 이제 자동이라 임도- 오토라. 그래도 오토라. 자 임종윤 기자는 삼성, LG, 두산, 넥센. 예. 넥센이 지난해랑 똑같은 결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지난해랑 기아, 똑같네요, 이게. 예, 기아랑 롯데가 또 경쟁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4강 좀 경쟁. 기아가 좀 와줘야 또 재밌잖아 사실은. 관중거리에 광주 한번 도움이 가고 많이 싶어요. 되죠. 예. 광주에 챔피언스필드. 사실 가야죠. 이게 저희가 야구 중계를 할 때 매 경기 시청률이 나오잖아요. 네네. 시청률도 이제 팀의 팬 베이스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넥센 히어로즈가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네네. 넥센이 잘했는데 사실은 시청률로만 따지면은 그치, 시청률.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고 넥센이. 하이라이트만 많이 나왔을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그래도 한 4강에 대한 희망을 어느 정도 이어나간 측면이 작년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오는데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작년에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잘한다면 시청률이 한국 거니와 프로야구를 위해서는 기아가 예. 잘하는 게 낫죠. 그렇죠. 뭐 관중몰이 같은 것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아무튼 뭐 손아운서는 그건 그거고 본인의 아무튼 전망 예. 나름대로. 저도 일단 삼성과 넥센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넥센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네. 전 넥센이 올 시즌 저때 김정은 안 기자와 나온다며. 제가 단 둘이서 진행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넥센이 이번 시즌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아니 넥센 그 시청률 안 나온다며. 아예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삼성이 1등, 회사는 안 돼도 돼? 회사는 잘 안 돼도 돈을 조금 더 주십시오 저한테. 오케이. 2등은 넥센, 그럼 3, 4등. LG가 리즈 선수가 빠진 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뭐 기본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가 이번 시즌만큼은 또 예, 롯데야. 다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타력이 되게 약점이었는데 뭐 시범 경기이긴 합니다만 좀 좋아진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됐고요. 손아운서는 1등 삼성, 2등 넥센, 3등 두산, 4등 롯데로 예상. LG 롯데 LG 순위까지는 상관이 없고 일단 4팀 정도. 4강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 아마 이 스토커를 듣는 또 다른 팀들은 또 분발해서 또 4강 들면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 예상 수치니까 그냥 찍는 거니까요. 찍는 저희가. 거니까 예. 뭐 큰 의미는 틀릴 없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예. 거의 전문가들의 틀릴 겁니다. 예상은 맞는 거 보셨어요? 거의 틀리는 게 작년에 많았어요. 기아 타이거즈가 떨어질 때 전문가들이 다 멘붕 상태였죠. 그렇죠.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예. 뭐 NC가 1등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국내 KT? 프로야구 KT로 오시오. KT 내년부터죠. 예, 내년부터입니다. KT 요즘 털리고 있습니다. KT 예. 회사는 지금 예. 굉장히 힘듭니다. 자, 조범명 감독 화이팅 하시고요. 국내 프로야구 소식은 이렇게 해봤고 혹시 짤막하게 해외 예. 그래도 유현진, 윤성민, 추신수 짤막하게 임종규 기자 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아이 뭐 궁금하니까. 류현진 선수 지금 시범 잘 경기 던지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평균 자책점 2.20 어. 굉장히 잘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예. 그 다만 이제 좀 불안한 거는 이제 개막전 호주 개막전을 이제 치르게 돼요.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호주에서도 하고 막 예. 이러나 봐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일본에서도 세계화를 하고, 위해서 예, 왔다 갔다 작년에는 해요. 일본에서도 했습니다. 예. 개막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한 적 없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구장이 하나 있으면은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그러겠네. 있겠다. 나 그래서 왜 호주에서 하지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굉장히 지금 야구 불모지나 다름이 없어요. 거기 보니까 야구 인지도가 15% 20%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뭐 기사가 나온 것도 같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메이저리그를 좀 알리는 차원에서 네. 그쪽은 한다. 럭비가 득세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뉴질랜드와 함께. 그렇죠. 그럼 호주 영국권이니까. 예. 그러니까 호주 애들들은 음. 구경 뭐 참가는 안 할 거고 아무튼 메이저리그 팀이 거기서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미국 팀이 가서 네. 호주 아, 가서 호주도 리그가 있어요. 있어요. 구대성 구대성 선수가 선수가 우리 지금 활약을 뛰고 있죠. 했잖아요. 예. 그리고 호주 출신 좋은 선수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옥스프링이라든가 메이저리그. 예. 뭐 우리나라 LG에서 많이 지금 롯데에서 뛰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크리스 옥스프링 선수. 크리스 옥스프링. 예. 잘 뛰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음. 그래서 뭐 제2 선발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23일 날 그 호주에서 3월 23일 네, 3월 23일 날 등판을 하게 되는데 시차가 이제 좀 꽤 있잖아요. 그 그렇죠. 호주가 우리나라랑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죠. 미국하고는 차이가 있고 엄청 멀리 가서 비행 하네. 시간이 이제 14시간이나 걸린다고 오. 하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뭐 어. 준비는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 어.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니까요. 컨디션만 괜찮으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성민 선수도 1이닝 깔끔하게 잘 던졌다면서요. 데뷔전에서 승리가 음. 됐죠. 승리 투수가 됐죠. 음. 사실은 윤성민 선수의 그 이번 시즌 성적에 대해서 많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첫 출발은 잘 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첫 급발이 개급발 되면 안 되는데. 아, 뭐 그러니까 지금 윤성민 선수가 이제 그 선발로는 솔직히 이제 네. 기대를 안 하고 이제 아하. 불펜으로 지금 셋업맨.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뭐 1이닝, 2이닝 이 정도는 음. 윤성민 선수가 굉장히 뭐 잘 던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음. 윤성민 선수가 마무리 경험도 있는 선수니까 네네. 뭐 못할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제 음. 역할은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본인은 선발 욕심이 좀 있을 텐데. 그렇죠. 선발이 일단은 편하죠. 왜냐면은 특히 한국 선수들이 선발 욕심이 딱 다 정해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해진 스케줄이 텀이 정확히 있고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불펜은 항상 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윤성민 선수가 뭐 일본으로 건너가 오승환 선수처럼 그 붙박이 마무리는 또 아니니까 셋업맨은 항상 불안하죠. 네. 뭐 되게 오래 했던 손아운서 뭐 소방차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꿀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아이 무슨 꿀 에이 진짜 이거는 셋업맨은 다음에는 힘든 진짜 모습이에요. 소방서 특집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추성훈 마지막 그래도 추추 트레인. 추성훈 선수라는 아,
추신수 선수가 이제 사실 이제 팔뚝 부상 뭐 이런 것 때문에 팔뚝이 뭐 아프다 이런 얘기 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워낙 지금 몸 관리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때 우리 작년에 송재호 해설위원 왔을 때 네네.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말 몸 관리 잘하고 뭐 사실 이게 액땜이라고 저는 봅니다.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 막 때려냈잖아요. 예, 네. 첫 홈런 쳤죠. 네, 잘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그다음에 윤성민, 유현진도 지금 비교적 시범 경기를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스포츠 소식을 찾아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제가 굳게 약속드립니다. 저 혼자만. 다음 주는 아마 또 야구 이야기와 또 여러분들이 전혀 생뚱맞을지도 모르고 있는데 레슬링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한번 그래요. 아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기사 해보겠습니다. 중에 예, 이제 예. 우리 잊고 있었던 추억의 WWF, WWE 그런 스타들 뭐 조명하는 기사가 인터넷에 떴던데 예. 네네네.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네. 헐크 호건 옹께서 네. 이번 레슬매니아에 다시 나오신다는 그런 언더테이커도 나온다고. 예. 그러는데요. 헐크호건이 지금도 뛰고 있어. 헐크 호건 옹께서 다시 나오신답니다. 예전에 많았습니다. 헐크호건 뭐 워리어. 네. 사실 그런 루머들이 있었죠. 나라고. 워리어 선수가 안 나왔을 때 알통이 터져서 죽었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있었는데 알통이 다 터져서 기억하실 거예요. 예. 참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레슬링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 한국 프로레슬링도 한국 프로레슬링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스토커는 그걸 한번 집중 저희들 나름대로 조명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다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저희 뉴스토커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있어요 우리? 만들 예정이고요. 노컷뉴스 댓글에. 노컷뉴스.co.kr이나 노컷프리.com에 들어오시고 아니면 뉴스토커를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저희 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내일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레슬링 직접 현역 뛰고 있는 선수 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이 와서 또 얘기를 펼쳐주실 거니까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 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대신해서 해드리도록 하고 선택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진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적 있어요 근데 맨날 뭐 얘기만 하면 주실 없는 거예요? 것 같아. 최소한 김대웅 기자와 식사권 뭐 이런 거 프리미엄 식사권 뭐 이런 거를 정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협찬에 또 관심 있으신 분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싸게. 자, 오늘 음료는 뭡니까? 오늘 음료는 아마존 시크릿 마테차. 오늘도 롯데네요. 마테차는 남미의 미인들이 마시는 세계 3대 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정도까지 협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점 받은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가 샀습니다.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는데 이제 롯데에서 연락이 오시면 저희가 마테차 바로 4강 후보 말씀해 주세요. 4강 롯데 자이언츠 떨어집니다. 저한테 떨어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야구 경기 즐겁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준의 아나운서는 I Love Baseball에서 예. 앞으로 3월 오. 27일부터 방송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저렇게 생긴 놈이구나라고. 자, 이번 주에는 U17 피파 여자 월드컵 북한과 독일의 경기를 중계를 합니다. 북한 경기를 중계를 하게 됐어요. 17세 이하 예, 여자 월드컵. 예. 북한 열심히 보시고 잠깐 3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김대웅 기자였고요. 예,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마치는 소준일이었습니다. 네 임종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테차.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